아이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 짜잔! 이렇게 도티 인형에다가 제가 씌웠는데요. 반 스타킹이에요. 제 반 스타킹. 어깨와 이 아이의 몸통이 땅과 수평이 되게 해서 머리 형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사두증은 소아청소년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신경외과에서 주로 보시게 돼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예일연입니다. 예방접종하러 왔을 때 아기 두상을 제가 유심히 살피는데요.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사두증, 두상이 뒤틀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기도 해요. 심하게 진행한 경우라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해드리는데요. 아이에게 헬멧을 어떻게 씌우냐,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제 아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할지 딱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헷갈리는 부분들 많이 해소되실 거예요. 다른 요가 채널에서 사두증에 대한 오해를 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두증은 머리뼈가 다 열려있는 거라서 뇌 발달엔 영향이 없는 걸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머리뼈가 미리 다쳐버리는 조기 유합증인 경우에는 사두증과 다르게 뇌 발달에 직접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빠르게 확인을 해서 신경외과에서 머리뼈를 열어주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게 되죠. 그리고 사두증과 운동발달 지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운동발달이 심한 아이들한테 사두증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건 맞는데요. 사두증 때문에 운동발달 지연이 생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운동발달 지연이 사두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면 사두증의 다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는 거. 사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잘 깨지 않고 통잠을 많이 자고 잘 울지 않고 순둥이인 아이들, 유전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애 안에서의 아이 자세, 쌍둥이여서 공간이 너무 좁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라면 치료를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이라도 뒤틀리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누르기 시작했다 라고 한다면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물리치료입니다. 운동발달이 느리면 운동발달을 촉진시키는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하고요. 아이의 운동발달도 굉장히 활발하고 대칭적으로 잘 움직인다라고 하면 엄마표 물리치료, 바로 터미타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터미는 배를 대고 눕는다고 해서 터미타임인데요.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배를 대고 엎드리는 걸 정말 싫어요. 아이들 공부하기 싫어할 때도 살살살 꼬들겨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아이를 살살살살 꼬들기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최애 장난감을 쫙 진열해 주고요. 바닥을 싫어하면 엄마 무릎 위도 좋고, 아이가 좋아하는 이불 위에도 좋아요. 너무너무 거부하면 1분, 2분, 3분, 4분. 아이가 싫어한다고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아이가 이제 목도 가누고 4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심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증 사두증, 귀가 비틀어져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저는 바로 헬멧 치료를 시작할 거예요. 사실 헬멧 치료가 아직까지는 장기 요가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는 못했어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두증 치료 방법으로는 가장 추천될 만한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헬멧 치료를 결정하실 때 의학적으로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기능적인 부분, 아이의 눈 발달이라든지 치아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대부분은 미용적인 문제예요. 근데 미용적인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모에 굉장히 예민한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얼굴에 비대칭에 대해서 굉장히 콤플렉스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몇 개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중증 사두증인데 점점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저는 헬멧 치료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업체를 방문하시면 저희 병원과 접근성이 괜찮은 주로 3군데 업체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처방전을 써드리는데요. 담당 주치의한테 한 달마다 아이가 얼마나 착용했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담당 주치의와 업체와 추적 관찰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명확해지셨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이 머리 형태 살펴보시고요.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사두증 예방이에요. 터미타임, 머리를 바닥에 닿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발달이 느리거나 한쪽 선호도가 있는 경우에는 재활 물리치료까지 같이 받으면 훨씬 더 좋겠죠. 태어나서부터 2, 3개월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예방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짱구베개는 일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해요. 베개 사용은 또 영아 돌연사랑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천을 하진 않는데요. 낮에 낮잠 날 때 아이가 자는 걸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박한 건강 이야기는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